이야기 지금 이해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가수금도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다. 거의 가수금 관련돼서는 어디서 잘 얘기를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수금도 리스크가 있고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임원의 소득 포트폴리오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가지금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율도 줄여가지고 내 자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가는 건데 너무 뻔한데 실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2억을 갖고 나올 거야. 지금 급여는 6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을 배당으로 갖고 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바뀔까? 내가 6천만 원의 급여가 있는데 급여를 1억으로 올리고 1억으로 배당을 갖고 나오는 게 더 세율이 낮을까? 아니면 급여를 1억 3천으로 만들고 7천만 원을 배당 가져 나오는 게 더 세금이 싸게 맞을까? 계산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나 말고 직원을 갖다가 우리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재시켜가지고 소득을 또 쪼개갖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내 자녀들까지 아까 그냥 직원은 아니지만 주주로 해가지고 차등 배당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옵션이 너무 많죠? 그때마다 세무사한테 야 이거 계산해달라고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조합해서 답을 찾아 드릴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하시면 세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돈은 가지금을 해결하기 위한 거건 무슨 용도건 상속세 재원이건 뭐건 필요한데 만든 목적이 10억이면 10억을 만드는데 기간은 5년의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자녀와 와이프 다 주주로 등재시키고 배당 부분은 한 70%는 배당으로 가져 나오게끔 하고 30%는 대표이사님 급여에 얹어갖고 하고 그 합한 걸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나중에 받아 나오시면 얼마가 나오시니까 전체적으로는 요 플랜으로 갑시다 하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 솔루션은 특별한 이슈가 있는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그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본인이 사망했었을 때 회사 주식 가치는 높아져 있으면 그게 다 상속 재산에 들어가서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쵸? 가업승계 얘기를 할 시간이 없군요, 뒤에. 그러고 보니까. 가업승계하고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업승계도 연결되잖아요. 가업승계할 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게 가업인 재산이니까 그 가치를 낮춰놔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소득 포트폴리오 정책을 통해 갖고 엑시트를 빨리빨리 해주면 회사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청산할 때 청산소득세도 줄어들고 있고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도 줄어들고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계셨을까, 대표님이? 당장 세금 나가는 게 많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셨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읽어보세요, 이거. 네. 자, 기본적으로는, 자, 이거 한번 1억, 급여를 1억 2천 받는 거 하고요. 배당 2천만 원 하고 급여 1억 4천 받는 거 하고요. 텍스 차이가 요만큼 나요. 얼마 안 나잖아요. 뭐 크게 차이를 안 벌렸으니까. 2천만 원까지 이제 금융소득 중앙가서 피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급여를 2억 7천 받는 거하고 배당 8천에 급여 1억 9천 받는 거하고는요 1,859만 원 차이가 나요. 아니 그냥 똑같이 회사에서 돈 갖고 나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밑에 있는 녀석은 미처분 이익요금을 줄였으니까 나중에 문을 닫을 때 그 미처분 이익요금은 나한테 한꺼번에 다 배당될 돈이에요. 한꺼번에 배당되면 거기서 50% 세금 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줄이는 효과까지 동시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또 배당과 관련돼서는 분산하는데 1억 6천만 원, 우리가 2천만 원까지만 15.4%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요. 기본적으로 1억 6천까지 해도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로 하게 되면 15.4%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 돈을 더 가져 나올 때는 분산하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사대보험 걸리고 종합소득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배당은요 우리가 그로스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얼마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 기간이 있다. 그리고 몇 명을 쓸 수 있다. 이것만 주시면 이것들은 다 뽑아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걸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표를 만드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FC님들 강의할 때도 요청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은 한 사람이 아무리 연구원들이 몇 명 있지만 하라고 하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냐 이러시잖아요. 저는 소화를 못 시켜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전에 3일 걸렸던 걸 1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시스템화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 하는 거요? 여러분들 원래 옛날에 같이 주셨으면 한나절 걸렸어요. 지금은요? 5분이면 돼요. 아까 레포트 관련돼서 업종 분석, 업종 비율 분석해가지고 회사에 대한 그런 제안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인력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되고 나면요 길어봤자 10분에서 20분이에요. 원래 3일 걸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FC님들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팁들을 깊이 있는 내용의 그 교육이 아니라 틀적인 교육들로 해서 하고 마지막에 정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서포팅 하는 걸로. 근데 그 중간에서는 여러분 지점장님들께서 해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하려시는 분들은 응원이 되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예전 같았으면 내가 대표를 한 달에 3명밖에 못 만났는데 예를 들어 풀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풀이 항상 문제지만 지금은 30명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만나도 만난 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뭔가를 보낼 수 있죠. 레버리지를 높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또 힘이 되면 모아서 만들어 보자. 이게 계획인 건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시를 드렸고 자 그런데 아까 분산 정책을 쓸 때 또 고민해야 될 전제가 있죠. 와이프하고 자녀가 있는데 와이프하고 자녀가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것도 합산되는 거니까. 그죠? 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하나 있는 거는, 자기 주식 관련돼서도 한번 비슷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 자기 주식으로 해서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주식을 받아서 아까 터키해서 스텝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와이프도 원래 주주네? 원래 20% 주식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 80%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40%를 다시 와이프한테 줘갖고 6억이 되는데 넘겨서 한다라고 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야 40%로 그 넘긴 게 너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20%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텝업으로 증여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국세청 기준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는 평균법을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입선출이에요. 내가 먼저 갖고 있었던 주식이 먼저 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쓰면 평균법까지는 가능하니까 다만 평균법으로 하면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상장사도 다 주권으로 바뀌었죠? 아마 아직 안 바뀌었나? 다 바뀔 거예요. 주권 보신 적 있어요? 구경하신 적 있어요?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주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넘버링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1번부터 10번까지였고 남편한테 받은 건 20번부터 예를 들어서 35번까지였었고 내가 회사에다가 그거 한 거는 30번에서 35번 예를 들어서 20번에서 35번까지는 주식이야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통할지 안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석대로 한다면 통하는 게 맞아요. 이걸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된 물품의 거래로 봐야 되거든요. 지정할 수 없고 다 섞여 있다라고 하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수입선출법이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지만 딱 정해졌다면 그게 거래되는 거니까 방법이 써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쓴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다른 게 있으면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주식도 또 내가 다른 게 갖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 참고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종합소득을 넣지 말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개념에 포함되는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팔았었을 때 양도로 해당되기도 하고 증여로 해당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소각 목적이면 이게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으로 해서 금융소득으로 의제가 돼버리고요. 기본적으로 매매 목적이나 보유 목적으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거든요. 네, 이게 너무 아직 안 오시니까 어찌됐건 증여세는요 10년 동안 증여한 거가 합산되잖아요.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세목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증여세가 아닌 걸로 가게끔 제한해드려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증여세로 어쨌든 해갖고 한 걸로가 되면 그때부터 10년 후까지는요, 다른 증여하는 금액이 생긴다면 합산해서 증여세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계산되거든요. 그럼 증여세를 지금은 10%, 20% 되는데 30%, 40%, 50% 가니까 나중에 쓸 옵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여세하고 이제를 받아야 될 거면 증여세 이제 받지 않고 웬만하면 양도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던가 기본소득세로 계산한 걸로 나오게끔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흘려 들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차등 배당 얘기도 나왔네요. 잠깐만. 5시 2분. 5시 20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차등 배당 얘기 드렸고요. 차등 배당 아까 설명 계속 드렸죠? 중간 배당 얘기를 하죠. 중간 배당은요, 뭘까요?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배당하는 게 중간 배당이죠. 기본 배당은요, 연말 결산하고 나면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배당 결의를 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건데 중간에 배당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한테 얘기하면 대표가요 하는 말이 야 우리 뭐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뭐 배당하면 되는데 뭐 중간 배당 그거를 해 이야기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12월 31일까지 다 해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나한테 있어서는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하느냐 마느냐밖에 없거든요. 언제 내가 필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보험 팔 때 중도 인출 기능이 있다는 거 갖고 되게 어필하잖아요. 근데 중도 인출이 아니라 우리 이 배당 결의하는 2월달, 3월달에 칠게요. 그때만 할 수 있다. 인출을. 중도 인출을 1년에 한 달 그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우리한테 그거예요.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중간 배당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배당과 관련된 걸 차등 배당 섞어가지고 1년에 2번씩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필요할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 거다. 그럼 중간 배당과 관련돼서는 정관에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럼 정관 수정해야 되겠죠? 중간 배당과 관련된 거는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된다. 없으면 이것도 액션을 할 수 없다. 되셨죠? 이게 잠깐만 중간 배당 양도 네, 우선은 정관에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한 건 정관에 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은 이것도 시험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났어요. 정관 변경을 하는 건 특별 결의 사항이에요, 일반 결의 사항이에요? 특별 결의죠. 왜? 정관은 회사의 법을 바꾸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바뀌면 되겠어요? 특별 결의예요. 특별 결의는 기본적으로 우선 여기 다 주주라고 하면 여기서 다수결로 할까요? 안 되겠죠. 3분의 2 이상이 동참을 해주셔야만 승인이 돼요. 됐죠? 그런데 그 3분의 2가 전체 주주의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돼요. 여기 주주가 다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다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왔단 말이에요. 이분 중에 3분의 2가 오케이 했다고 통과시켜버렸어. 회사법, 회사 내규를. 그럼 밖에 있는 직원들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동의한 거 이상은 전제를 깔고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셔야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킨다. 정관을 바꿀 때마다 특별결의사항으로 가는 거니까 그에 대한 주주총회에 관련된 게 필요하다. 주주총회를 하든 하지 않든 주주총회는 또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 같은 경우는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는 주주총회 하기 10일 전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려면 전체 주주의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돼요. 전체 주주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식탁에 다 앉아 있잖아요.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줄일 수 있다. 단계를. 오늘 바로 주주총회 하겠다고 하고 내일 할 수도 있고 아침에 하고 오후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웬만하면 저 같으면 조금 미루겠어요. 하루 정도는. 날짜는 틀려줘야 되지. 급하게 뭔가 하는 느낌이 너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방식들이니까 3분의 2가 찬성하는데 그게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자, 차등 배당 얘기 계속 드렸고요.